구독자님 반갑습니다. 막상 저 시골로 이사 가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실제 그 실행에 옮기기 그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가고 싶은데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 가갖고 기촌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저번에 영상에 제가 생방송 하면서 기촌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생방송 중에 그 영상 길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그 사이사이에 이제 포함이 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영상을 그 보시면은 다행이지만 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중요한 점만 요약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골에는 일단은 보통 그 기촌을 하게 되면은 시골 생활비가 도시보다 어마무시하게 적게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시골에서 살게 되면은 한 달에 생활비가 대략적으로 경험상 제가 보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시골에서 풍족하게는 못 써도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가격이면은 한 달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활비가 왜 그래 적게 드느냐,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은 기촌애가 먹고 사는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골 가가지고 일단은 경제소득을 올리려 그러면은 그 일단은 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시골에서 그 가장 하기 좋은 방법 중에 일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산불 감시원 제도라는 겁니다. 그 산불 감시원 제도가 11월 달부터, 늦가을이죠. 11월 달부터 평균 그 다음 해 5월 달까지 그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산불 감시원을 하게 되면은 평균 급여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시급입니다. 최저 시급이 요새 한 달 200만 원인가? 뭐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최저 시급을 그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그러면은 11월 달부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2, 1, 2, 3, 4, 5 평균 6개월을 그 일을 하게 되죠. 그 6개월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생활비가 평균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니까 거의 뭐 1년을 묵고 산다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놨을 때 그 산불 감시원만 해도 그 욕심 없이 1년 정도는 묵고 살 돈이 대략적으로 그 계산해봐도 나옵니다. 그 산불 감시원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시골에 그 마을에 해당 사항, 그러니까 그 주소지를 분명히 옮겨야 돼요. 그 주소지를 옮기고, 그러고 또 하나가 그 산불 감시원은 기촌 1순위, 그러니까 기촌을 먼저 한 사람한테 그 1순위 자격을 먼저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1순위 자격을 먼저 주게 됩니다. 이게 산불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산불이 나면은 그 산불 발생 지역으로 쫓아가야 되지만은 그거 아닌 다음에는 그 차갖고 동네에 이렇게 자기 맡은 구역에 그 순시를 하는 거거든요. 산불 난 데 있나 없나. 그 특별하게 힘이 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그 일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지에서 이런 일자리를 가장 그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일이 깔끔하잖아요. 무슨 크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고. 예, 그러고 두 번째가 또 뭐냐 하면은 시골에는 그 농사 수확철 그런 거 되면은 항상 지금 인력이 딸립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인력이 많이 지금 투입이 되거든요.
그 외국 인력을 소통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력을 많이 쓰는 이유가 한국 사람을 그 동네에서 쓰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 소통이 잘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그 수학기 되면은 수학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외국 인력을 할 수 없이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품앗이 같은 것도 많이 해도 보통 시골에 품앗이 하게 되면은 할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시골 할매들 같은 경우 하루 일당이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10만 원 넘어가는데 여기서 그 시골 일을 조금 해봤는 사람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하루 한 15만 원 가까이 그렇게 돼요. 이것도 일자리 괜찮잖아요. 그 누구나 부지런하면은 그 시골 같은 데서 일은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 그 품앗이 일자리라는 게 지역마다 또 다 틀립니다. 그 시골의 일자리를 그 품앗이 일자리 이런 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 농사 규모가 큰 그 시골 마을 있죠. 그런 그 지역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품앗이 일자리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고냉지 그 채소 작물 같은 거 그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특수작물 그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의 저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단체로 이렇게 품앗이 일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친구들 제가 또 잠깐 만나가 물어보니까 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한 해 뭐 2천만 원 가까이 그 품앗이 일 해가 벌어갖고 그렇게 뭐 자기 고향으로 붙여주고 그런 그 똑똑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면은 시골의 일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고 될 수 있으면은 2차 산업이 발달된 그런 시골 마을로 가보이소. 그러니까 원재료만 그 밭에서 뽑아내가 파는 것보다 그 원재료를 뽑아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마을로 가셔야 그 연장되는 계속 쭉 이어지는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그 동네가 강원도 그 일대나 아니면은 저 옥천 같은데 옥천에도 보니까 2차 가공산업이 많이 발달이 돼가 있어요. 그런 지역도 그 농촌 일자리가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사람 일손이 많이 필요한 동네입니다. 그런 지역도 좀 알아보시고 그러고 이제 기촌을 하게 되시면은 또 뭐 하나 또 중요한 게 그 막 어느 기촌 지역을 가든지 아무 연고도 없다. 그러면은 일단 동네 사람들하고 주변에 그 자기 사는 저 집 주위 마을로 동네 사람들하고 빨리 친분 관계를 그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 동네 사람들하고 빨리 소통이 돼야 그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 해야 그 동네 어디 일자리가 나왔다 하면은 같이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좋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 빨리 사귀는 게 그게 급선무입니다. 아니 노안기 때도 그 노안기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쁜 그 농사 일이 끝나는 철 보통 한 11월 달 되면은 마무리가 다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골 할매들이 한 달에 한 7, 80만 원씩 법니다. 시골 할매들이. 보통 그때는 무슨 일 하는가 하면은 그 수확하는 게 아니고 그 농산물을 빼내가지고 그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럼 저장 창고 같은 데서 그 수확했는 걸 가지고 그 손질하는 거, 다듬는 거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해도 시골 할매들이 한 달에 한 그
그 농한기 때도 7, 80만 원씩 그래 벌어 드립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먹고 사는 방법이 열려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도 기촌 해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 이게 처음에 발 디디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산입에 거미줄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금 퍼지는 시국에 어떻게 보면 도시 일자리보다 차라리 시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오늘은 시골에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